안녕하십니까. 꾀우의 경제 이야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쨌건 상승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에 더 이상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동양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 2월보다 48% 늘었고요. 작년 대비로는 73%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매 급증은 지금 주택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1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동결했는데 이번 동결은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는 이유로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난 4분기 경제 역성장 등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11일 미국 재무부 장관 옐런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와 세계은행 춘계 총회 기자회견에서 IMF 쪽에서 세계 경제 성장 둔화를 전망하며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서 비록 리스크가 남아있긴 하지만 자신은 경기 침체를 예측하지 않는다고 IMF 쪽 견해에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IMF의 예상이 맞을지 옐런의 주장이 맞을지는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12일 미국 뉴욕 증시 CPI 둔화,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죠. 이것이 예상대로 낮아졌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5% 정도 올랐습니다. 2월에는 이것이 6%였는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것이죠. 이 CPI 둔화는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줬는데 근데 그날 FOMC 의사록도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FOMC 의사록에는 회원들이 은행 불안 등으로 인해서 올 후반기부터 완만한 침체, 마일드 리세션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후 2년간 침체에서 천천히 벗어날 것을 예상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의사록이 공개되자 주식이 그날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0.85%나 당일 떨어졌습니다. 이 그래프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22년 1월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인데요. 작년 9월 말에 저점을 찍었죠. 그래서 22년 초부터 시작해서 약 28%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리고는 9월 말부터 지금 쭉 올라서 현재 19% 상승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20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지금 정배열된 상태입니다. 120일 이평선이 지금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왔죠. 20일 이평선은 벌써 한참 위에서 놀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날 257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작년 8월과 12월에 그리고 2월에 전고점을 뚫은 상태죠. 앞으로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 여기 2700대에서 전고점 그리고 2800대 초반에서 전고점이 있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과연 코스피가 2700과 2800 매물대를 뚫으면서 계속 올라갈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P 500 차트도 비슷합니다. 작년 초부터 작년 10월 중순까지 약 23% 떨어졌다가 그때부터 지금 현재 13% 상승한 상태입니다. S&P 500 차트도 지금 200일 이평선 그 위로 121선 이평선이 올라왔죠. 그리고 20일 이평선은 진작 올라왔고요. 지금 코스피처럼 정배열된 상태입니다. S&P 500은 4200대 전고점이 있고요. 또 작년 8, 9월 사이에 4300대 전고점이 있습니다. 코스피처럼 4200대와 4300대 전고점을 뚫을지 횡보할지 아니면 아래로 떨어질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난주에 3.2% 올랐습니다. 우리가 체크하는 여러 지수 중에서 코스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약 15.5% 상승한 상태입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지난주에 0.2% 올랐습니다. 올 초부터 보면 약 7%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S&P 500 차트 지난주에 1.3%가량 올랐고요. 연초부터 보면 약 8%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난주에 1.24% 올랐고요. 연초부터 보면 거의 17% 상승한 상태입니다. 유로스톡스 50 코스피 빼고는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지난주에 대략 2.2%가량 상승했고요.
연초부터 보면 거의 14%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지난 5일간 약 2.6% 올랐고요. 연초부터 보면 모든 자산 대비 압도적으로 올랐습니다. 83%나 상승했습니다. 이미 3만 달러를 돌파했죠. 서부 텍사스 중진류 1년 차트입니다. 최근 사우디가 감산을 해서 그런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금 올 연초부터 본 차트입니다. 최근 온스당 2,000불을 뚫고 지금 횡보 중에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인플레이션이 조금 가라앉고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예상에 5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힘을 얻으면서 최근 조금 올랐죠. 10년물 국채금리도 최근 조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주 대비 약 1%가량 하락했습니다. 깽호의 경제 이야기 이번 주는 어쨌건 상승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미국 상업은행 대출이 3월 하반기에 1,05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한 수치는 1973년 데이터 집계 이래 가장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렇게 대출이 잘 안 되면 경제 성장도 따라서 어렵죠. 12일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에는 전년 대비 6%였는데 3월에는 전년 대비 5% 상승에 그쳤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1%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예상과 비슷한 수치가 나와서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같은 날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거기에 회복에 약 2년이 걸리는 약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시장은 충격을 받고 당일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13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달 대비 0.5% 적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시장은 보합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이 물가지수가 떨어진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0.5%가 나온 것은 2004년 4월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마이너스 1.2%가 나왔었습니다. 그 4월 이래 최대 하락폭입니다. 이렇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율이 잡힌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 당일날 S&P 500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등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고 당일 증시가 조금 하락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와 S&P 500 여러 이동평균선이 지금 정배열된 상태입니다. 시장은 그날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또는 연준의 의사록 공개에 따라서 연준 이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침체냐 아니면 연착륙이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혼선을 겪으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증시는 어쨌거나 상승을 한 주였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최근 들어 계속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서 침체가 오는지 아니면 이것이 진정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경제가 탈 없이 잘 굴러갈 수 있을지 어떤 쪽이 될지 우려와 걱정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주는 증시뿐만 아니라 금, 심지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여러 자산 가격이 오른 한 주였습니다. 불안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하박국 기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꽹호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박국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강건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